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1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알지만 행동으로 못하는 부분 중에 목표 설정 단계부터 부동산 분석까지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부 영상에서 준비했고요. 2부 영상에서는 알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실행 단계부터 마무리까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자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뭐 아파트를 살까, 대형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소형을 살까, 오피스텔을 살까, 토지를 살까, 서울을 살까, 아니면 경기 인천을 살까, 지방을 살까,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고민이긴 한데 어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런 흔들림이 많이 안 생기거든요. 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누가 이걸 사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분양 사무실 가면 월세 수익률이 보장되니까 이거가 매입하게 되면 뭐 노후가 보장된다, 뭐 이런 광고도 있을 거고, 먼저 또 1억에 집 몇 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광고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표를 첫 번째는 분명히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자, 목표를 정했다면 실거주를 할 건지 투자 목적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을 좀 정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실거주라면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역에서 가깝다라든가 또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든가 이런 곳을 실거주라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투자는 또 달라요. 투자는 말 그대로 지금은 노후되어 있는 곳이 좋아지면서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실거주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목표 자체가 투자냐 실거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또 투자라면 수익형으로 월세를 또박또박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금 월세는 적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질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면 또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지금이 아닌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해라 라는 의미예요. 뭐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 이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는 뭐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이제 새 아파트가 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정말 대단지가 되거나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내가 지금 노후된 뭐 아파트나 주택들을 매입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노후되어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 노후되어 있는 단독주택도 내가 잘 활용해서 물론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독주택이 신축 단독주택으로 변해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수익형으로 변한 이 노후되어 있는 주택을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내가 할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매수를 해야지, 당장에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곳은 가격이 당연히 반영이 돼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라는 부분이에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과거에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면 앞으로도 투자를 잘못하지 않을까? 과거에 투자를 잘했던 분은 나는 무조건 투자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준비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건 탐 크루즈고요. 탐 크루즈는 어렸을 때 상당히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지금은 정말 뭐 멋지게 생겼죠. 부동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투자를 못했지만 지금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미키 루크 같은 경우는 성형 중독으로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렇게 멋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투자 못했던 분은 지금도 못하는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요. 또 과거에 투자했으니까 뭐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런 고정관념도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아지지 않으면 나빠진다.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보여져요. 시간이 갈수록 과거하고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따라서 나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문구를 하나 썼는데, 우리도 어떤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보단 또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읽어라 라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재건축이라는 어떤 주택이 먼저 상승을 하게 돼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되면서 아파트가 될 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시장이 안 좋았다 좋아지게 되면 먼저 투자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이 또 상승을 하게 돼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약간 좀 복잡해요. 어떤 각각의 집마다 개별성이 좀 많아요. 뭐 단독주택도 이 단독주택의 뭐 준공 연수, 또 이 단독주택의 준공 연수가 다 다른 경우가 많죠. 주택을 지었을 때 자재값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이 1층이고 어떤 주택은 3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건축이 오르고 나서 재개발이 먼저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이제 분양권이 오르게 돼요. 분양권은 내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죠.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 중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 또 일반인들 중에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분양권이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아파트가 오르게 돼요. 자, 재건축 오르고 재개발 오르고 분양권 오르고 기존 아파트, 이렇게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해가고요. 이제 기존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의 상승장에서는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거든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전세 가격 아파트 주다 보면 뭐 말 그대로 뭐 조금 벌어서 전세값 올려주기 바쁜 상황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 집 마련하자. 지금과 같은 분위기인데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일 가능성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깨끗한 신축 다세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세대가 오르고 나면 단독 다가구가 올라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부셔지면 단독 다가구가 생기는 것보단 뭐 다세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르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잘 투자하시면 성공된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제일 투자로서 빨리 움직였던 재건축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 재개발이 떨어지고, 분양권이 떨어지고, 이런 순서대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가격이 상승했던 게 먼저 떨어지는 시장의 흐름이 생기니까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일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나보다는 매입했다면 타인의 관점으로 접근해라. 일단 부동산은 사는 순간 팔 때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도 언젠가는 팔아야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입할 때 어떤 수요자의 심리도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 사람이 내 거를 사줄 때, 매수자가 사줄 때 과연 잘 황금성이 있게끔 사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좋죠. 또 여기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도 매도인이다 라고 써놨는데, 그 이유는 중도금이 들어가면 1원이라도 들어가도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금은 해약 증거금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하게 되면 계약은 그대로 끝날 수가 있죠. 그러나 중도금이 들어가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깨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매도인으로서 확정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5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싸고 좋은 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올 때 뭐 싸고 저평가에 금매를 사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거의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물건들이 나왔다 한들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사지 않은 한 벌써 물건은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뭐 행운을 바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다면, 또 목표가 설정돼 있다면 이 물건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은 어떤 가격이 비싸지만 나한테 맞는 물건이 잘 시장의 흐름에 상승장을 가게 되면 적절하게 팔 수 있는, 또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겠죠.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 중에 재테크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또 5번째 과정까지 잘 판단하시고 숙지하셔서 성공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